진짜 무서운 세상입니다. 대낮에 사람이 있는데 그것도 망치를 들고. 네, 지난 월요일 대낮에 그것도 바로 눈앞에서 도둑을 맞은 금은방 주인의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망치로 주인을 위협하고 진열대를 부순 다음에 그 안에 있던 귀금속을 한 움큼 집어서 달아나는데 단 10초밖에 걸리지 않았어요. 네. 도주로까지 치밀하게 봐둔 것으로 보인다는데 그런데 이 사건에 반전이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이 도둑이 순금인 줄 알고 훔쳐간 귀금속이 알고 봤더니 하나도 빠짐없이 전부 다 네. 은에다 도금을 한 전시용 모조품이었다고 합니다. 이럴 때 하는 말 있죠. 네. 아이고 고소하다. 네, 아주 대담하게 범행을 저질렀는데 결정적인 부분에서 실수가 있었네요. 도둑도 주인도 좀 서로 다른 느낌으로 참 황당한 상황일 것 같습니다. 네, 바로 옆에 진짜 순금 제품들도 있었다고 하는데요. 어쨌든 경찰이 추산한 피해 금액은 300만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글쎄요, 훔쳐간 게 모조품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나마 조금은 가벼운 마음으로 이 소식을 전할 수 있지만 네. 그렇다고 해서 대낮에 망치 들고 그것도 금은방을 턴 게 결코 가벼운 범죄가 될 수는 없겠죠. 강도죠, 강도. 그럼요. 네, 범인이 20대 남성으로 추정된다고 하는데 네, 죄값을 꼭 받아야겠죠. 그럼요. 그런데 이 처벌 수위가 진짜 귀금속을 훔쳐간 것보다 가벼울까요? 그건 좀 궁금하네요. 저희 잠시 후 이민주 변호사 오면 한번 여쭤봐야겠습니다. 예. 네. 자, 오늘 이렇게 황당한 반전이 있는 말로 시작해봤습니다. 좋은 말, 나쁜 말, 화나는 말, 따뜻한 말, 어이없는 말, 세상의 모든 말들이 모이는 여기는 김민정, 정수영, 쌍두마차가 이끄는 오늘 오후 KNN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함께 달려주실 거죠? 오케이? 오케이. Baila, baila con mi cola, baila, baila bonita. Baila, baila mujer, la chica baila bonita. Baila, baila con mi cola, baila, baila bonita. Baila, baila mujer, la chica baila bonita. 연애를 하기엔 너무나 신박했지. 우린 서로가
네, 7월 8일 오후 4시입니다. 오늘 오후 KNN입니다. 베이비복스의 우울한 우연으로 시작을 해봤어요. 네. 4963번님께서 오케이 음. 출첵합니다 하시면서 오늘 오프닝 들으면서 정말로 황당하고 별의별 상황이 다 있네요 라고 하셨는데 네, 이 영상 보셨어요 수영 씨 혹시? 저 못 봤어요. 저 이 장면 봤는데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음. 주인이 있는 그냥 금은방을 너무나 자연스럽게 들어가서 대놓고 네. 그리고 망치로 네. 깨서 깨서 네. 정말 한순간에 한 움큼 집어서 달아나더라고요. 네. 와, 근데 주인이 너무 놀래서 주인이 그 장식장 위를 밟고 지나가거든요. 네. 너무 놀래서 바깥쪽으로 나가려고. 네, 네. 그래도 깨지지 않는데 그 망치 한 번에 네. 와장창. 와, 진짜. 야, 그리고 진짜. 주인을 스쳐 지나가면서 그걸 그냥 훔쳐서 달아나는 걸 보면서 네. 와, 진짜 이 주인의 얘기처럼 진짜 무서운 세상이구나라는 음. 생각을 했습니다. 오토바이 타고 이제 도주를 했다고 네네. 하는데 10초밖에 안 걸렸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요. 계획된 범죄가 아닌가 좀 네. 싶기도 하고. 주변 CCTV를 보니까 그 네. 전에 몇 번이나 왔다 갔다 하는 장면이 잡혔다 그러더라고요. 네, 그만큼 이제 도주로를 미리 좀 치밀하게 살펴보고 있었겠죠. 계획 범죄라는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음. 오늘 오프닝 곡으로 베이비복스의 우울한 우연 들었는데 범죄자 입장에서는 우울한 우연이고 음. 금은방 주인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그나마 다행이고. 아니 어. 그 훔쳐가면서도 얼마나 이제 이것으로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그러니까요. 정말 많은 계획을 갖고 있었을 거잖아요. 그런데 이걸 뭐 다행이라고 표현을 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도금을 한 전시용 모조품이었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주인 입장에서는 어쨌든 뭐 도둑을 잡아야겠지만 네. 일단은 그나마 좀 다행이다라는 생각은 드네요. 도둑한테 한마디 해주고 싶네요. 뭐라고요? 가짜 훔친다고 애썼다. 그 말 해주고 싶어. 그러니까. 네. 진짜. 요즘 음. 금값이 치솟고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렇게 금은방 절도 사건들이 많다고 그렇죠. 하는데 음. 여기가 보니까 인천 지역이더라고요. 네. 인천에 최근에 이렇게 금은방 절도 사건이 기승을 부린다고 해요. 네. 네. 근데 조심을 하셔야 나중에 되겠습니다. 이것이 모조품이라는 것을 알았을 때 그 음. 도둑의 표정이 어땠을지는 굉장히 좀 궁금하긴 합니다. 뭐 멘붕 멘붕 오겠죠. 어떻게 보면 진짜 목숨 걸고 도전한 거잖아요. 20대라고 네. 하잖아요. 이제 이 결과론적인 이야기인데 300만 원 그 훔치려고 네. 자기 인생 지금 잡힌 거예요. 그러니까요. 네. 네. 참. 아, 진짜 이런 일 두 번 다시는 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쨌든 저희가 좀 황당한 이야기로 오늘 시작을 해봤는데요. 네네. 수요일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오후 KNN입니다. 어디서 저희 방송 함께 해주고 계실까요? 네.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다양한 코너도 준비하고 있으니까 저희와 함께 즐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진짜 날씨가 더운 게 아니라 뜨겁더라고요. 진짜요. 어. 네, 너무 덥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자, 오늘 이제 OK 리서치 받아봐야 될 텐데 오늘은 좀 특이하게 그 동화 관련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고 싶어요. 네. 조금 이따가 이제 오즈의 마법사 관련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볼 텐데 그보다 앞서서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 즐겨봤던 동화 그리고 기억에 남는 동화가 무엇인지 요거 한번 받아볼까요? 수영 씨 생각나는 거 있어요? 많죠. 어떤 거요? 신밧드의 모험. 아, 예. 알리바마와 40인의 도둑. 맞아요. 열려라 참깨. 네, 열려라 참깨. 그리고 그런 거 있잖아요.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잡아먹지. 그게 해님 달림인가 그랬을 거예요. 네네. 예. 저는 어릴 때 안데르센 동화 전집이 집에 있었거든요. 아, 전집 진짜로. 네. 예. 인어공주, 뭐 미운 오리 새끼 이런 것들. 그 있잖아요. 세계 명작 네네. 동화 전집, 전래 동화 맞아요. 전집. 네. 왜 그렇게 전집들을 좋아하셨는지 몰라. 그때만 하더라도 진짜. 근데 뭐 요즘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지금도 그래요? 저희 아들이 이제 네. 한참 막 책을 제가 아직도 읽어주고 있거든요. 학교에서도 부모님이 책을 읽어주는 게 초등학교 저학년들에게는 여러 가지 정서적인 면에서 참 많이 도움이 된다. 네네. 한글을 읽을 줄 알더라도 그래서 매일 한 권씩 읽어주는 숙제가 있어요. 네네. 굉장히 귀찮아하면서도 제가 요즘에 읽어주고 있는데 네. 그러니까 최근에 뭐 빨간 구두 이런 거 읽어줬더니 재밌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네, 여러분들 생각나는 동화 어떤 것들이 있으실까요? 저희 샵 1057번으로 문자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저희가 이렇게 동화 얘기하는 이유는 잠시 후에 여러분들 확실하게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오늘 좋은 의견 보내주신 분들 그리고 다양하게 참여해주신 분들께 저희가 선물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추첨을 통해서 20년 직화 로스팅의 전통 휴거커피에서 원두와 더치커피, 오븐에 구워 더욱 맛있는 오쿠닥에서 치킨 상품권, 머맨착, 이벤찹찹, 현풍 닭칼국수에서 식사권, 신나는 날 신나는 치킨, 치킨 신드롬에서 치킨 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네, 그리고 부산 백스코에서 열리고 있는 2020 오즈 오버 더 레인보우 티켓도 준비해두고 있는데요. 동화 속 배경을 전시 체험으로 즐기고 또 다양한 이벤트 공연까지
2부까지 만나보실 수 있는 시간입니다. 이 티켓 원하시는 분들은 저희에게 샵 1057번으로 티켓 원한다고 문자 남겨주시면 한 분께 2장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어떤 전시회인지 잘 몰라서 신청을 못하겠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그렇죠. 저희가 오늘 어떤 전시회인지 자세하게 좀 알려드리려고 준비하고 있거든요. 네네. 잠시만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오후 KNN입니다. 1부는 대우건설과 함께합니다. 편리한 대연동의 생활도 높아질 재개발의 미래도 푸르지오를 만나 더욱 특별해집니다. 대연동의 가치와 푸르지오의 품격, 한 발 앞선 프리미엄의 중심, 대연 푸르지오 클라센트. 7월 오픈 예정 1800-9229 대우건설. 네, 오늘 오후 KNN입니다. 앞서 저희가 이제 5주의 마법사 관련해서 네.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 싶다고 했는데 사실 이 동화도 굉장히 많은 어른들이 정말 좋아하는 동화 중에 하나로 꼽는 작품이 오즈의 마법사거든요. 네네. 저도 어릴 때 재밌게 봤던 기억도 나고 그러면서 조금 가물가물했었는데 저는 최근에 이 전시회를 직접 가서 봤습니다. 그렇죠. 아이들과 함께 봤는데 많은 분들께서 좀 함께 즐겨주시면 좋겠다. 이게 아이들만을 위한 그런 전시회가 아니라 네. 어릴 때 추억을 자꾸 건드리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굉장히 좀 좋았었는데 네. 여러분들께도 직접 체험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티켓 선물로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이 티켓 원하시는 분들 샵 1057번으로 지금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네. 한 분께 2장씩 티켓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버 더 레인보우 전시회 티켓, 5주의 마법사. 네. 자, 관련해서 대표님 지금 연결돼 있거든요. 예.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김영배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김용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네. 일단 저희가 청취자분들께 이 오즈 오버 더 레인보우 전시회가 열린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게 어떤 네. 컨셉의 전시회인지 먼저 소개를 좀 해주시죠. 아, 네, 네, 그러겠습니다. 아,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 하세요. 이게 전시회냐, 아니면 공연이냐, 이렇게 네. 질문들 많이 하시는데요. 다 맞는 얘기가, 저희는 전시회도 있고, 그 다음에 공연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일석삼조의 전시회인데요. 네네. 우리가 이제 전시하면 눈으로만 보는 그런 전시회를 생각하는데, 네. 저희 전시회는 아주 이쁜 곳이 많아서 눈으로도 보시고 그리고 또 손으로도 만지고 뭐 직접 타보기도 하고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그런 체험 공간들이 준비되어 있고 네. 그리고 레인보우 카페에서는 하루에 3번씩 마술 공연, 샌드 아트, 그 다음에 벌룬 공연이 준비가 되어 있어서 네네. 아마 남녀노소 온 가족이 다 즐길 수 있는 그런 전시를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아, 들어보니까 진짜 일명 하이브리드 전시회시네. 그렇죠. 감사합니다. 예. 네, 표현이 멋있네요. 네네. 근데 대표님 사실 제가 지난 주말에 이 전시회에 직접 아이들 데리고 갔었거든요. 가서 네.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것 중에 하나가 도로시가 있더라고요. 도로시가. 네네. 네네. 저희가, 3분의 도로시가 있는데, 외국인 도로시도 계시고, 한국인 도로시도 있는데, 네. 저희들이 이제 도로시 친구가 돼서, 그 오즈의 마법 여행을 같이 떠나는 그런 컨셉으로 저희가 준비를 했었죠. 네, 함께 사진도 찍을 수 있더라고요. 아이고, 찍으셨군요. 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아이들이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예쁜 네. 그 원피스를 입고 도로시가 있어요. 네. 그리고 네, 네. 배경이 너무 예뻐서 함께 사진을 찍었더니 진짜 동화 속의 주인공 된 것 같은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더라고요.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희망하는 걸 딱 이루어지셨네요. 네. 그리고 앞서 잠깐 뭐 공연이나 체험해볼 수 있는 시간도 마련됐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네. 네, 조금 자세히 소개를 좀 해주시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전시하면 이렇게 조형물을 만들어 놓으면 눈으로만 보세요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네네. 근데 저희는 그냥 그 조형물, 예를 들어서 양철 나무꾼이 이렇게 사랑의 하트 근에 있으면 네. 저희들이 그 양철 나무꾼 옆에 앉아서 팔짱도 끼고 양철 나무꾼을 안아주기도 하고 해서 네. 직접 사랑을 나누는 그런 그 체험도 할 수 있고요. 네네. 그 다음에 겁쟁이 사자가 있는데 저희가 그 사자 등에 다 올라탈 수 있어요. 네네. 온 가족이 다 탈 수 있게끔 아주 저희가 튼튼한 사자를 준비해놨거든요. 네네. 네, 그러니까 저희의 전시품들은 진짜 그 예술가가 만드신 작품만 빼고 나머지는 다 만지고 올라타고 할 수 있는 그런 전시회니까 일단 아이들 너무 좋아하시고 예. 연인들도 뭐 사진 찍기 너무 좋아하시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이벤트 체험 존으로 가면 직접 가족끼리 연인끼리 뭐 허수아비도 직접 만들어서 전시하고요. 네. 그 다음에 황금 모자 뒤에다가 소원을 써서 이렇게 붙이는 그런
그 존도 있고요. 네. 뭐 그다음에 아이들이 막 제일 좋아하는 그 스크린 월 게임이 있어서 자기가 그린 그림을 집어넣으면 화면에 그 그림이 이제 나타나서 막 움직여요. 네네, 네. 알아요. 그러면 아이들이 막 가서 이제 치고 놀고 이렇게 저희들이 이제 다양한 체험 그 행사를 준비해놨죠. 네. 예. 사실 저희 아이들이 그 소원 붙여서 적어서 붙여놓고 지금 그 소원 이루어지기만을 아주 간절히 기다리고 있거든요. 네,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네. 말씀해 주셨지만 사실 이게 아이들과 가기에도 너무 좋았지만 제가 느끼기에는 데이트 코스로 너무 좋을 것 같더라고요. 아, 감사합니다. 네, 너무너무 맞습니다. 예쁜 배경들이 요즘에는 많아서. 네, 아주 젊은 그 연인들이 아주 찾는 이제 요즘 핫한 명소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대표님, 그 네. 많은 동화 중에서 오즈의 네. 마법사를 컨셉으로 전시회를 하시는 특별한 이유가 있으실지 혹시 가장 좋아하시는 동화가 오즈의 마법사였을까요? 아, 그렇지는 않고요. 네. 일단 뭐 저희가 이제 뭐 동화하면 뭐 굉장히 많은 그 명작 동화들이 있는데 뭐 네. 백설공주, 신데렐라 많이 있는데 이 오즈의 마법사에 나오는 도로시는 그냥 1900년 캔자스시티의 아주 평범한 시골 그 소녀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 소녀가 여행을 떠나게 됐는데 거기서 만나는 친구들이 사람 친구들이 아니에요. 맞아요. 사자 만나고 허수아비 만나고 양초 나무꾼 만나요. 네. 그래서는 우리가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사랑이나 용기나 지혜를 찾아 떠나는 여행인데 결국은 무수히 많은 역경을 이겨내서 그 꿈들을 다 이루어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명작 동화 속에서 네. 지금 현재 전 세계인들이 코로나19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고 지치는데 네. 저희들이 좀 위안도 되고 위로도 해드리고 또 그런 그 사랑이나 용기나 지혜가 이런 그 어려운 상황들을 우리가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아서 네네. 저희가 그래서 오즈의 마법사를 선택을 했습니다. 네. 희망이 있는 동화고 그런 컨셉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전시회를 네. 통해서 하고 싶은 말씀 혹시 있으세요? 조금 뭐 어려울 수도 있고 쉬울 수도 있는데요. 네. 저희가 꼭 여기서 이 전시회를 통해서 오신 모든 분들이 이거를 찾아가셨으면 좋겠는데요. 어떤 거냐면요. 저희가 컨셉을 오즈 오버 더 레인보우 전시회에서 사랑과 지혜와 용기를 찾아보세요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막 보물찾기 하듯이 찾으려고 하는데요. 네. 사실은 그런 보물은 없어요. 어디 있냐면 이미 우리 마음에 그게 다 있거든요. 네네. 그걸 그냥 우리가 끄집어만 내면 네. 내가 그걸 갖고 있다라는 걸 알기만 하면 정말 용감한 그 사자도 되고 아주 지혜로운 그 허수아비 왕도 되고 이렇게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네. 저희들이 꼭 이건 오셨던 분들이 나중에 다 나가시면서 그걸 찾아가시는 것 같아서 네. 저희들이 너무 행복하고 기쁩니다. 네. 그렇구나. 더 많은 분들께서 이 전시회를 통해서 좀 많은 것들을 느끼고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는 8월 30일까지 부산 백스코에서 계속되는 거죠? 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많은 분들 좀 참여하실 수 있도록 홍보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7월 19일까지는요. 네. 아침 12시 이전에 오시면 50% 할인해 드립니다. 그래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네, 감사합니다. 전시회 공연 성황리에 잘 마치길 저희도 바랄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사실 저는 아이들 처음에 데리고 갈 때 저희 아이들에게 오즈의 마법사를 네. 책을 읽어주질 않은 거예요. 아들은. 그래서 이 스토리를 몰라서 별로 재밌어 하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네. 처음에 딱 들어가면 입구에서 샌드아트로 네. 5분 정도 스토리를 쫙 얘기를 해주는데 스토리를 다 알고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요. 그렇구나. 그러다 보니까 예. 더 많은 관심을 갖더라고요. 네. 여러분들 뭐 관심 있으신 분들 샵 1057번으로 저희에게 티켓 원한다고 신청해 주시면 제가 네. 티켓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이 또 인심도 후하세요. 네. 또 오늘 또 전화 연결됐다고
그 티켓을 더 주셨다면서요. 그러니까요. 예. 네, 지금 보니까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기도 하고 한번 가보고 싶다라고 얘기들 해주시는데요. 네네. 4118번님 더운 날 떡한다고 고생하는 남편이랑 가고 싶다고 하셨는데 네네. 남편분이랑 데이트 삼아서 가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네네. 네, 2844번님은 저희 아이들도 동화책 엄청 읽어줬는데 읽어주는 것도 힘들더라고요. 목이 아파요. 지금은 이제 중학생 그리고 초등학교 고학년이 돼서 네. 책을 잘 안 보네요. 그래도 엄마가 노력했다는 건 알겠죠 하시면서 공연 티켓 주시면 잘 다녀오겠습니다 하셨는데 네. 티켓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동화를 배경으로 한 전시회 체험 공연이긴 한데 네. 아이들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또 연인들도 다 좋아할 수 있는 네. 그야말로 정말 하이브리드 전시회라고 하니까 네. 예, 한번 가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사실 코로나 때문에 일상이 좀 심심해졌잖아요. 네, 네. 이런 기회를 통해서 갔다 오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요. 네. 네. 9422번님께서 제가 사실 이 전시회가 좀 좋았어서 SNS에 올렸는데 그걸 어떻게 보셨나 봐요. 그래서 너무 멋지다고 손주랑 꼭 한번 가고 싶다고 하셨는데 네. 역시 초대권 드리겠습니다. 네. 1284번님께서도 이 티켓 주시면 감사히 받아서 신나게 갔다 올 것 같다고 네. 이런 멋진 전시회가 부산에서 좀 자주자주 많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하셨는데 역시 네, 다녀오실 수 있도록 티켓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제작진이 연락을 드릴 거예요. 네네. 4963번님께서 어릴 때 이솝우화를 재밌게 봤던 기억이 나네요. 그중에서 토끼와 거북이 네. 이야기를 재밌게 읽었습니다. 어렸을 때는 잘 몰랐지만 시간이 지나고 보면서 느낀 점은 삶에 있어서 인생 철학이 들어있는 메시지가 담겨져 있다고 느껴집니다. 네. 예. 저희가 오늘 여러분들 가장 기억에 남는 동화에 대해서 OK 리서치 받아본다고 말씀드렸더니 네. 이 티켓 신청관도 별도로 많은 분들 문자를 주셨는데요. 6235번님께서는 저는 전래동화 너무 좋아했습니다 하시면서 근데 우리 남편이 알고 보니까 썩은 동화줄이었어요 하셨어요. 이거 그 해님 달님 그 그러니까. 이야기잖아요. 에이, 네. 아니죠. 에이. 네. 나무에 참기름 바르셨어요? 9732번님 어릴 때 본 동화 중에는 안데르센 동화 너무 좋아했습니다. 예. 네. 자, 그리고 4382번님, 앞서 아마 저희 대표님 얘기신 것 같아요. 동심으로 가득 차 계신 모습입니다. 행복하네요. 라고 문자 주셨습니다. 네. 0623번님 동화보다는 만화에 빠져있던 저의 유년 시절 만화방에 살다가 엄마한테 걸려서 두드려 맞고 그 만화방도 그쵸? 맞아요. 많이 있었는데 지금은 네네. 좀 많이 사라졌어요. 그러니까요. 음. 네. 0578번님은 동화책 읽다가 종이에 손배서 아팠던 기억이 떠오르신다고. 네. 네. 그리고 뭐 0500번님은 선녀와 나무꾼, 홍길동, 녹두장군, 손오공, 토끼와 거북이, 오성과 한음 이런 거. 오성과 한음 와 생각난다고 진짜 오랜만에 하셨어요. 들어본다. 네. 네. 다 기억나네요. 2844번님께서 네. 역시 그 동화책 읽어주셨다고 하는데 이 읽어주는 게 아이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좋은데 네. 해주는 입장에서 진짜 목 힘들어요. 아파요. 진짜 힘들어요. 네. 저도 말하는 직업이라서 웬만큼 읽어주는데 네. 저도 하다 보니까 진짜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저는 아이들이 빨리 한글을 읽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네. 선생님들께서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음. 초등학교 저학년까지는 한글을 읽을 줄 알아도 네. 부모님이 읽어주시는 게 훨씬 더 여러 가지 교감적인 면에서 좋대요. 그래서 열심히 읽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아이들에게 좀 뭐 기회가 되면 동화책 좀 자주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애들은 그냥 읽지만 따박따박 읽지만 어른들은 거기에 네. 기교를 부리잖아. 감정을 예뻤어. 실어서. 근데 말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해주잖아. 목소리 변화하면서. 더 재밌지. 네, 그러니까요. 예. 네. 자 이렇게 해서 OK 리서치까지 좀 받아봤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1부 마지막 곡으로 오즈의 마법사 이야기를 했으니까 네. 오즈의 마법사 OST 오브 더 레인보우 네. 이 노래 한곡 들어볼까요? 네, 이 노래 보내드리고 저희 잠시 후 2부에 다시 오겠습니다. Somewhere over the rainbow, way up high, there's a land that I heard of once in a lullaby.
bubbles melt like lemon drops away above the chimney tops. That's where you find me. Somewhere over the rainbow, skies are blue, and the dreams that you dare to dream really do come true. 내실을 알려드립니다. 오늘 오후 KNM입니다. 오케이? 네, 오늘은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오늘의 뉴스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앵커들의 수다. 아나운서계 더러씨, 김다롬 아나운서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앵하, 앵수다의 앵수, 김다롬입니다. 김다롬 아나운서가 은근 즐기는 것 같아요, 이제. 어떤 거요? 수영 씨가 어떤 멘트로 소개를 해줄까를 은근 맞아요. 굉장히 태연하게 네. 즐기고 있는 것 어떤 같아요. 수식어로 저를 설명해 네. 주실까? 네, 전혀 매일매일 당황하지 않고 네. 기대하고 있습니다. 대신 나는 힘들다. 짜내려면 힘들어. 오제 마법사 봤어요? 아니요, 제가 사실 오제법사를 안 봐가지고. 아, 진짜? 네네. 내용이 지금 가물가물하네요. 우리 나갈 때 작가한테 네네. 티켓 좀 받아가요. 안 그래도 그러려고요. 네. 아니 가족들이랑 봐도 괜찮대. 네. 네. 자, 오늘은 또 어떤 뉴스들이 있었는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부터 알아볼까요? 네, 오늘부터 나흘간 공적 마스크를 수량 제한 없이 구매할 수 있습니다. 네. 오는 12일 공적 마스크 제도가 폐지될 예정인 가운데 제도 종료에 앞서 8일부터 나흘간 약국, 농협, 하나로마트, 우체국 등 현행 공적 마스크 판매처의 중복 구매 확인이나 또 수량 제한 없이 살 수 있는데요. 네. 그동안 공적 마스크는 1인당 일주일에 10장까지만 살 수 있었습니다. 공적 마스크 제도가 폐지되는 12일부터 소비자들은 보건용 마스크를 약국, 마트, 편의점, 온라인 등 아주 다양한 판매처에서 자유롭게 살 수 있다고 하는데요. 현재 공적 마스크 가격은 1,500원이지만 시장 공급 체계로 전환된 뒤에는 판매업체가 정하게 된다고 합니다. 정부는 보건용 마스크에 대한 공적 마스크 폐지 이후 마스크 대란과 같은 일이 다시 한번 발생하면 구매 수량 제한이나 구매 요일제 등 공적 개입 조치를 신속하게 한다는 방침입니다. 네. 다만 의료기관에서 사용하는 수술용 마스크에 대해서는 현행 공적 공급 체계가 계속 유지된다고 합니다. 네. 저는 그러고 보니까 공적 마스크 음. 사본 지가 좀 오래된 것 같아요. 네. 저도 그런 것 저도요. 같아요. 네. 어느 그만큼 순간 이제 조금 네. 여유가 생기고 그리고 그러니까. 첫 마스크도 괜찮다라는 얘기를 들었고 뭐 이러다 네, 네. 보니까 네. 사실 더워지면서 조금 이 공적 마스크 끼고 있으니까 좀 답답한 느낌이 맞아요. 사실 네, 있어서 네. 많은 분들이 이제는 좀 편안하게 좀 가벼운 마스크를 끼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많으신 것 같고. 네, 네. 네. 어찌됐든 12일부터 공적 마스크 제도가 폐지된다고 네, 하니까 네. 12일이면 일요일인가요? 일요일부터 폐지가 되는군요. 네. 일단 뭐 공급이 충분하다고 하니까 다행이긴 한데 이제 문제는 또 여름철이라서 네. 수술용 마스크 또 소비가 많이 늘어가지고요. 네. 이 부분도 조금 공급량을 많이 늘릴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어쨌든 그 마스크 대란 때를 떠올려 보면 참 한편으로는 다행이다라는 생각도 들고 그러니까요. 맞습니다. 네, 긴 줄 서 있고 이랬던 모습이 맞아요. 또 벌써 아침부터 옛날 이야기가 줄 서 되었네요. 있고. 네, 네. 설마 또 이거 다 이렇게 폐지됐다고 해서 매점매석하는 분들은 안 계시겠지? 아유, 설마요. 아닙니다. 네. 그리고 이게 이제 마스크 안 껴도 된다는 얘기야 이렇게 이해하셔도 안 됩니다, 여러분. 그렇죠, 그렇죠. 네, 마스크 맞습니다. 착용 꼭 하셔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네. 네. 다음 뉴스는요?
네, 미국의 한 백인 여성이 대형마트에서 마스크 착용을 거부하며 난동을 부리다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 여성은 지난 5일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할인마트 매장에 찾아가 한계에 도달했다며 갑자기 마스크 진열대를 내동쟁이 친 건데요. 네. 제지하는 직원들을 향해서 왜 모든 사람에게 마스크 착용을 요구하느냐, 내가 백인의 금발 여자로 자라서 마스크를 안 한다고 생각하느냐, 내가 명품 시계를 찬 게 안 보이냐며 횡설수설했는데요. 네. 그러면서 자기가 백악관 대변인인데 경찰관은 기밀 정보를 함부로 공유할 수 없으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화해서 물어보라라는 황당한 요구까지 했다고 합니다. 네. 요즘 이 영상뿐만 아니라요. 마스크 문제로 소란을 피우는 영상이 아주 상당수가 소셜 미디어에서 화제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맞아요, 맞아요. 그거 이 말이 있더만요. 그 우리나라에 좀 민폐 끼치는 사람들, 특히 여성분들 갖다가 네. 김여사라고 네, 하잖아요. 네네. 그거 진짜 마음에 안 드는데. 근데 미국에도 똑같이 네. 이렇게 백인 여성인데 갑질을 하는 백인 여성을 두고 네. 캐런이라고 한대요. 맞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캐런이라는 이름이 있는데 네. 그렇게 또 비유를 한다고 하더라고. 네. 아니 근데 네. 너무 웃기네요. 그 멘트들이 내가 명품 시계를 찬 게 안 보이냐 뭐 이런 얘기. 왔다 갔다 하죠. 그러니까. 본인이 또 소셜 미디어에 올렸기 때문에 네. 네. 근데 뭐 대통령부터가 마스크를 안 쓰는데 국민들이 마스크를 쓰겠냐고. 네. 사실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논란들이 좀 있었잖아요. 네. 뭐 대중교통에서 마스크 착용을 안 한 것을 지적하는 누군가에게 자꾸 뭐 이렇게 싸움이 일어나고 이런 경우들도 많이 봤는데 아직은 전 세계가 코로나로부터 좀 해방되기 위해서는 네, 모두가 좀 마스크 착용을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나만 지금 덥고 불편한 거 아니니까요.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자, 다음은 퀴즈가 있는 뉴스죠? 네, 지금부터 제가 알려드리는 뉴스 잘 들으시고요. 퀴즈 정답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성범죄자, 아동학대, 살인자 등 강력 범죄자의 신상 정보를 공개하는 웹사이트 디지털 이것이 등장했습니다. 이 사이트의 최근 범죄자 목록에는 세계 최대 아동 성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의 운영자인 손정우와 고 최숙현 선수에게 폭행 및 가혹행위를 한 가해자로 지목된 이들이 올라와 있는데요. 네. 이 사이트의 범죄자 목록은 크게 성범죄자, 아동학대, 살인자로 나눠져 있다고 합니다. 이 사이트에는 범죄자의 얼굴, 이름, 나이, 학력뿐 아니라 휴대전화 번호까지 공개되어 있는데요. 하지만 일각에서는 신상 공개 피해를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이렇게 사법당국을 거치지 않은 신상 털기는 사적 제재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오늘의 정답인 이것은요. 범죄자 확정 판결을 받은 자들을 수용하는 시설을 일컫는 말입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네, 보기 주세요. 1번 교도소, 2번 교무실. 네. 네. 정답 아시는 분들 샵 1057번으로 지금 바로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네. 추첨을 통해서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학교 다닐 때 행동이 좀 잘못되면 교무실 불려가죠. 네. 네네. 근데 그랬었죠. 오늘 보기 1번, 2번 둘 다 가기는 참 싫네요. 네. 생각해보면. 네, 맞아요. 네. 아니, 어찌됐든, 아니, 요즘에 오죽하면이라는 단어 많이 쓰는데, 그러니까. 아니, 오죽하면 그 법원의 판결이 네. 만족스럽지 못하니까 이렇게 이렇게까지. 민간 차원에서 할까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그러니까요. 네. 네. 예. 자, 여러분들 정답 아시면 샵 1057번으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박진영, 날 떠나지 마.
네, 박진영의 날 떠나지마 듣고 왔습니다. 네. 야, 오늘따라 진짜 참여율이 높으신데요? 네, 많은 분들께서 퀴즈 네. 정답도 올려주셨는데요. 퀴즈 정답 발표할까요? 네, 정답은 1번 교도소였습니다. 네. 2862번님께서 예, 정답은 교도소입니다. 우리 모두 그날까지 참아보자고요. 모두들 화이팅 합시다. 뭘 참아보자는 거죠? 그날까지. 네, 코로나 끝나는 날. 코로나 네. 끝나는 날까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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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깜짝 놀랐어요. 네. 1425번님께서 어제 이 씨가 허리가 아파서 물리치료한다고 우리 다롬 아나운서 요정님 목소리 못 들어서 마치 골대 앞에서 골을 못 넣었던 것 같은 에헤이. 그런 어머. 기분 같으셨다고. 네. 네, 오늘 정답 올려주시면서 오늘은 방송 다 듣고 물리치료 가시겠다고. 네, 합니다. 아유,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음. 예. 0500번님께서 야, 또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네. 교도소는 가르치며 바른 길로 인도한다. 감옥 가둔다. 형무소 형이 다할 때까지 감금. 오. 네. 근데 사실 이런 의견들도 많으시네요. 4372번님, 네. 강력 범죄자들 밥 주는 것도 아깝습니다 하셨고, 그런 말씀을 8010번님도 교도소에서 사랑받지 않은 범죄자에게 삼시세끼 다 주는 것도 세금이 너무 아깝습니다. 네. 네. 어찌됐든 디지털 교도소와 관련해서 저희가 문제를 내드리고 정답까지 받아봤는데, 네. 그러니까 이게 표현의 자유냐 아니면 신상털기냐 이런 지금 논란인 것 같은데 네. 어찌됐든 관대한 처벌에 대한 국민들의 화가 나 있는 건 분명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네. 1957번님께서 성범죄는 용서해서도 절대 안 되고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네, 네. 문자 주셨어요. 근데 여기 보니까 이번에 그 선정우 네, 네. 씨 풀어준 판사도 신상공개가 올라가 네, 네. 있던데. 아유, 네. 알겠습니다. 그만큼 우리 국민들의 마음을 읽어주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겠죠. 네, 네. 자, 이쯤 하고요. 다음 뉴스 알아볼까요? 네, 부산 감천항에 정박 중인 원양어선에서 베트남 선원 4명이 무단 이탈해서 부산 출입국과 외국인청이 추적에 나섰습니다. 7일 부산 해경에 따르면 국내 선적 원양어선 A호에 타고 있던 베트남 선원 4명이 사라진 것인데요. 네. 당시 A호에서는 한국인 11명, 인도네시아인 9명, 베트남인 6명, 필리핀인 2명 등 총 28명의 선원이 타고 있었습니다. 베트남 선원들이 사라진 이후 감천항 내 CCTV 영상 등을 분석했지만 이들의 도주 모습은 확인되지 않았는데요. 이들 선원들은 바다로 뛰어들어서 육지로 무단 이탈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네. 한편 이들은 4월 10일에 부산항에 입항했고요. AO 선원들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검사에서 전원 음성 판정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아직까지 도주 모습이 확인되지 않아서 지금 의혹만 증폭되고 있는데요. 네. 뉴스아이에서도 지금 다루고 있는 만큼 네. 빠른 사실이 확인되는 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전해주세요. 네. 네. 아니 진짜로 여기 외국인 선원 미립국 시도했다는 거 이거 계속해서 지금 이런 사건들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나아지는 기미가 좀 안 보이는 것 같아. 예. 이 보니까는 해상 쪽을 좀 비추는 CCTV도 없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지금 이 영상에 확보하지 못해서 계속해서 지금 추적이 힘든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해상 보안에 좀 구멍이 뚫린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예. 좀 문제점이 있으면 빨리빨리 조금 그 해결하려는 노력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네. 네. 지금 뭐 다른 걸 떠나서 코로나19 때문에 또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시기 때문에 일단 뭐 음성으로 판정이 나왔다고 하니까 그건 좀 다행이라는 생각은 드네요. 네네. 네. 알겠습니다. 다음 뉴스는 보니까 퀴즈가 있는 뉴스네요. 네네. 네. 심장 건강을 지키려면 포화지방이 아니라 이것을 줄여야 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심장병 전문가인 미국의 데이비드 다이몬드 교수는 오히려 과체중, 고혈압, 당뇨병 등 심장병 위험 요인을 가진 사람은 저탄수화물 다이어트를 하는 게 더 효과적이라고 했는데요. 네. 이는 최근 미국 심장학회 저널에 실린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고 합니다. 심장병 위험을 낮추려면 육류나 코코넛 오일보다는 혈당치를 높이는 빵, 감자, 사탕 등을 줄여야 한다는 증거가 제시된 건데요. 네. 오늘 퀴즈의 정답인 이것은요. 많은 식물에서 발견되는 천연 탄수화물입니다. 단맛을 내는 감미료로 물에 잘 녹는 것이 특징인데요. 이것은 무엇일까요? 네. 네. 보기 주세요. 1번 소금, 2번 설탕. 둘 다 물에는 잘 녹네요. 네네. 네, 정답 아시는 분들 샵 1057번으로 역시 정답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추첨을 통해서 선물 드릴 텐데요. 3부에 선물 받으실 분들 발표하겠습니다. 네. 아, 큰일 났네. 나 이거 좋아하는데. 저도 좋아해요. 이거 싫어하는 사람 있나요? 그러니까 예전에 그 얼마 전이었죠. 도너츠 위에 이것 뿌린 네, 거. 네. 아유, 네.
근데 핫도그에도 이거 핫도그에 이게 진짜 정석이죠. 이거 그게 발라 먹으면 케찹. 진짜 네네. 아. 무조건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럼요. 네. 핫도그에는 무조건 이것과 케찹. 네. 또 먹는 이야기 나오니까 흥분한다. 네. 근데 어찌됐든 이게 음. 고혈압이나 심장 건강에는 안 좋다고 하니까. 그리고 네. 사실 아이들 이거 못 먹게 하시는 분들 많으시거든요. 저희 그렇죠. 사촌 동생이 어릴 때 너무 이걸 좋아하니까 네. 저희 작은 어머니께서 아예 근처에도 못 가게 계속 차단을 하신 거예요. 네네. 그런데 어느 날 할머니 댁에 와서 그것을 발견을 한 거죠. 그래서 네. 혼자서 숟가락으로 앉아서 막 퍼먹고 있는 모습을 제가 보면서 네. 아니 어떻게 저렇게까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너무 이제 못하게 제재를 하니까 네. 이때다 싶어가지고 네. 네. 그런 모습도 봤습니다. 근데 사실 지금 보기 두 가지 소금 설탕 이거 가지고 네. 감자를 먹을 때 어느 걸 찍어 먹느냐 토마토를 어우. 먹을 때 어느 걸로 뿌려서 먹느냐 뭐 이런 거 가지고도 음. 많은 분들 의견이 좀 나뉘더라고요. 아. 네. 저는 무조건 두 개 다 정답. 두 개 다. 감자를 찍어 먹을 때도 네. 이거를 찍어서 먹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네네. 그럼요. 네. 그래요? 네, 접니다 그게. 네. 아, 진짜? 네네. 처음 들어봤네. 그럼 뭐에 찍어 먹나요? 그러면 또 짭조름한 그렇군요. 짭조름한 걸로 해야지. 네. 아, 토마토도 이거. 네네. 네. 알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은 어디에 음. 뿌려서 드실지 네. 궁금하네요. 네. 네. 커피 드실 때도 이거 좋아하시는 분들 많으시고. 그렇죠. 네. 이거 넣어서 드시는 분들 네. 많지. 정답 아시는 분들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은 오늘의 뉴스 정리하는 시간이죠. 1분 뉴스 준비됐습니까? 네, 준비됐습니다. 갈게요. 수도권과 광주, 대전을 중심으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확산하면서 이들 지역에서 연일 확진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집단 감염은 확진자가 속한 집단이나 방문한 시설을 고리로 급속히 퍼지는 형국인데요. 오늘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전날 낮 12시 기준으로 광주 광륵사 관련 집단 감염 확진자는 92명이라고 합니다. 방한 중인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부장관 겸 대북 특별대표가 오늘 한국 측과 한미 간 현안과 한반도 정세에 대한 본격적인 협의에 들어갑니다. 비건 부장관은 이날 오전 외교부 청사에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을 예방하는데요. 이어 조세영 1차관과 제8차 한미 외교차관 전략 대화를 하고 5, 주요 양자 4, 현안과 국제 무대에서의 협력 방안을 2, 논의한다고 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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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들었어. 와 오늘 두 번째 퀴즈 나갔더니 지금 정말 많은 분들께서 관련해서 문자를 주고 계시는데 그렇죠. 일단은 0500번님은 토마토에는 소금이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러니까. 근데 8010번님은 토마토에 설탕 뿌려 먹으면 안 좋다고 하는데 그 맛을 포기 못해서 한 번씩 그렇게 드신다고. 저는 토마토에 소금도 처음 들어봐요. 4963번님은 콩국수 먹을 때 설탕 소금 다 넣습니다 하셨는데 저는 콩국수 먹을 때 소금 넣거든요. 그렇죠. 예전에 우리 이야기했잖아요. 네네. 설탕 소금 다 넣으시는 분들 계시고. 네. 3301번님은 감자에는 약간의 소금 찍어 먹으면 더욱더 맛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셨고. 이건 다른 이야기인데 4963번님께서 네. 은근히 김다롬 아나운서도 도로시 같은 캐릭터 이미지도 잘 어울릴 것 같아요. 도로시. 네. 내용을 잘 몰라서 제가 갔다 오고 나서 한번 후기를 그러니까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앞서 첫 번째 퀴즈 정답 교도소 하면서 네. 0058번님께서 교도소가 아니라 경찰서 유치장에도 안 가는 게 좋습니다. 그럼요. 그리고 백악관에서 근무하는 게 뭐 큰 벼슬인가요? 아유, 예, 네. 청와대에 근무하는 사람도 1000여 명이나 됩니다. 예, 하면서 네. 그러시면서 또 오즈의 마법사 말씀을 하시네요. 네. 4372번님 달달한 맛을 포기 못하는 1인이시라고 하셨고 네. 근데 대부분 보니까 이 달달한 거 음. 포기 못하겠다 너무 좋아한다는 얘기들이 많으신데 건강을 위해서는 좀 줄이시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달달한 요거 원래 이제 그 흰색이 정상적인 그거였고 네네. 대부분 이제 그걸 좋아하시는데 조금이라도 뭐 몸에 좋다고 해서 황색, 노란색 네. 이거 저희 집은 노란색. 네. 요즘에는 또 그 까만 블랙 요게 맞아요. 또 유행이더라고. 맞아요. 네. 어. 그렇죠. 네. 어쨌든 뭐 몸에는 그렇게 좋지는 않다고 하니까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으면 줄이는 네. 게 좋지 않을까 싶은데 근데 사실 입맛이라는 것도 좀 변하는 것 같아요. 7002번님께서 예전에 진짜 설탕을 숟가락으로 떠먹을 정도로 달게 드셨는데 네네. 다행히도 지금은 단 음식을 별로 안 좋아하신다고 문자 주셨어요. 네. 저는 이거 가지고 만든 뽑기라고 하나? 달고나. 달고나. 요즘에 한참. 네. 아, 요거. 네. 요거 코로나
코로나 때문에 사실 요거 좋아했죠. 네, 코로나 때문에 이거 계속 저어가면서 열심히 팔 운동하신 분들 많으시잖아요. 400번을 저어야 한다고. 제가 해봤는데 400번으로 안 되던데요. 네. 아 진짜로? 한 4,000번 저어야 될 것 같아요. 집에서 이거 해먹겠다고 했다가 숟가락 다 태워 먹고 할머니한테 혼나고. 맞아요. 저희 어릴 때. 네. 맞아요. 7842번님께서 그래서 질문 주셨어요. 그럼 달고나는 더 나쁜가요? 네. 예, 알겠습니다. 일단 정답은 저희가 3부 때 네. 발표를 하고요. 김다롬 아나운서와는 여기서 인사를 하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1425번님께서 와, 오케이 방송이 1425번님께는 설탕 같은 방송이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요? 저희 방송 듣고 있으면 좀 달달하고 피로도 풀리는 것 같으신가 봐요. 아유, 그렇게 네. 생각해 주시면 고맙죠. 고맙습니다. 네. 네. 앞서 오늘 처음 들었는데 재밌다고 말씀해 주신 분도 계셨거든요. 네. 아, 또 이런 칭찬들이 저희를 더 또 이렇게 그럼요. 네. 좋게 만들죠. 이런 칭찬은 저희에게는 설탕이나 소금보다 네. 더한 감미료가 되는 거죠. 뭐가 있을까? 설탕 소금보다 더한 거. 더한 거 뭐 있을까? 비타민. 아, 비타민? 네. 아, 비타민보다 좀 더 센 거 없을까? 좀 더 센 거? 네, 노래 나가는 동안 생각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정은의 프로포즈. 나를 못 본 척 피해가면서 안절부절하지만 원래 조용한 성격인 거니 여자 같은 넌 답답해 먼저 프로포즈 하기에 내 자존심이 날 허락지 않아 넌 먼저 얘기를 왜 못하니 마음에 없는 거니 용기가 없는 거야 어떤 말을 할까 말까 고민하지 마 너다운 행동일 뿐이야 무슨 말을 먼저 할까 망설이지 마 네가 먼저 고백해야 돼 나를 못 본 척 피해가면서 안절부절하지만 원래 조용한 성격인 거니 여자 같은 넌 답답해 먼저 프로포즈 하기에 내 자존심이 날 허락지 않아 넌 먼저 얘기를 왜 못하니 마음에 없는 거니 용기가 없는 거야 어떤 말을 할까 말까 고민하지 마 너다운 행동일 뿐이야 무슨 말을 먼저 할까 망설이지 마 네가 먼저 고백해야 돼 어떤 말을 할까 말까 고민하지 마 너다운 행동일 뿐이야 무슨 말을 먼저 할까 망설이지 마 네가 먼저 고백해야 돼 어떤 말을 할까 말까 고민하지 마 너다운 행동일 뿐이야 무슨 말을 먼저 할까 망설이지 마 네가 먼저 고백 지금 이 시간 당신의 오후는 지친 하루의 일상에 무엇이 필요한가요? 유쾌한 정보 오늘의 뉴스 퀴즈와 함께하는 시간 낭만도 추억도 기억나게 하는 음악도
여러분과 함께하는 오늘 오후 KNN입니다. 오케이. 네, 오늘 오후 KNN입니다. 이제 3부 시작을 합니다. 네. 야, 오늘 진짜 참여율이 높다. 네. 진짜 좋네요. 기분이. 정말 많은 분들께서 문자를 보내주고 계시는데요. 일단 두 번째 퀴즈 정답은 바로 2번 설탕이었습니다. 설탕. 네. 네. 신장 건강을 지키려면 설탕을 좀 줄여야 된대요, 여러분. 이게 설탕이라는 게 음. 영양분은 없는데 네. 칼로리는 높고 음. 복부에 지방 많이 끼게 하고 네. 정말 안 좋대요. 그러니까 이 고혈압이나 심장 건강에는 오히려 소금보다 설탕이 안 좋다고 하니까. 아니 안 좋은 걸 몰라서 우리가 먹나요? 그러니까. 맛있으니까. 제가 그렇게 말하는 거는 그 말을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는데 네. 그게 참 끊기가 쉽지 않아요. 4404번님이 그러셨어요. 네. 몸에 안 좋은 것은 항상 더 맛나네요. 몸에 좋은 건 입에 쓰고. 네. 네, 그러니까. 그 우리 방송이 설탕 같은 존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 더 센 거 없을까요? 이렇게 하다가 저희가 3부, 네. 2부 마쳤잖아요. 7842번님께서 더 센 거 네. 사카린. 야, 사카린 진짜 오랜만에 들어본다. 진짜요? 사카린 아시죠? 알죠. 아, 그럼요. 우리 예전에 소주도 이 사카린이 들어가는 소주였거든요. 네. 옥수수 예. 삶을 때 맞아요. 사실 설탕, 소금 저는 이제 같이 넣어서 삶는데 그것으로는 네. 그 시중에 파는 그 옥수수 맛이 잘 안 나요. 그렇죠. 예전에는 요거 네. 조금씩 넣으셨죠. 그러니까요. 네. 3231번님 정답 주시면서 안 그래도 저도 핫도그 엄청 좋아하는데 네. 마침 바로 지난 일요일 교회에서 핫도그를 먹었는데 그 핫도그 위에 설탕이 발려져 있었다고요. 그럼요. 핫도그에는 설탕이 진리죠. 그렇죠. 0058번님께서 정답 설탕입니다. 앱으로 청취 중인데 두 네. 번이나 꺼지네요. 아, 그래요? 네. 설탕도 적당히 먹어두면 탈모가 안 됩니다. 아, 진짜요? 처음 들어보는데. 저도요. 소금은 적게 먹을수록 좋답니다. 네. 탈모. 오, 이러면 또 우리 수영 씨 생각이 달라요. 아, 그럼요. 탈모와 관련이 있는 거라면은 근데 이게 적당이라고 하셨잖아요. 네. 적당이라는 게 참 어려운 거죠. 어느 정도 먹어야 적당인 그러니까. 거예요. 네. 근데 알게 모르게 설탕 좀 많이 먹잖아요. 네. 음식에도 설탕이 많이 들어가고 우리가 주스 같은 거 네. 뭐 그런 거 먹을 때도 그럼요. 당 성분들이 많으니까 탄산음료도 마찬가지고. 네. 우리 보통 정제 설탕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천연 설탕 뭐 이런 것들은 좀 그나마 괜찮다고 하는데 정제 설탕 우리가 시중에서 먹는 이 설탕들은 네. 화학 성분으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어찌됐든 몸에 더 안 좋다고 해요. 네. 몸에 안 좋은 건 알고 있지만 끊기는 참 어려운 것 중에 하나지만 네. 여러분들 조금씩 줄여가는 노력들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네. 2844번님께서 항상 저희 방송 잘 듣고 계신다고 문자 주셨는데 고맙습니다. 네. 자, 선물 받으실 분들 발표할까요? 야, 오늘 뭐 참여율이 높아가지고 네. 누구를 드릴까 그러니까. 고민스러운데 1번 교도소 맞히신 9210번님께 드리고 2번 설탕 0804번님께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즈 오버 더 레인보우 전시회 티켓 원하시는 분들도 진짜 많으시네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많은 분들께서 네. 티켓 원하셨는데요. 앞서 받으실 분들 4분 저희가 발표를 했고요. 네네. 5525 그리고 9905번님께도 티켓 보내드리겠습니다. 야, 오늘 뭐 우리 한보따리 푸네. 네. 근데 이런 생각 안 해야지. 선물만 받으시고 우리 방송 또 안 듣는 거 아니야? 아유, 설마요. 설마. 그리고 그지? 다 챙겨드리지 못해서 좀 죄송한 마음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마음 갖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 앞으로도 다양한 선물들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네. 이렇게 늘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오늘 오후 KNN입니다. 3부는 대우건설과 함께합니다. 편리한 대연동의 생활도 높아질 재개발의 미래도 푸르지오를 만나 더욱 특별해집니다. 대연동의 가치와 푸르지오의 품격. 한 발 앞선 프리미엄의 중심. 대연 푸르지오 클라센트. 7월 오픈 예정 1800-9229 대우건설. 할까 말까? 갈까 말까? 살까 말까? 고민될 땐 대신 결정해드립니다. 말대로 해! 자기
자기야. 아니 요즘 뭘 그렇게 자꾸 카메라로 사진을 찍어? 뭐야? 이거 예전에 사놓고 거의 안 쓴 면도기인데 요거 찍어서 연금 마켓에 올리려고. 연금 마켓? 요즘에 이게 진짜 핫하거든. 직거래로 중고 거래하는 어플인데. 들어봤어. 와, 이거 진짜 별게 다 올라와. 진짜? 아니 근데 이런 게 팔려? 진짜? 아이고 말도 마세요. 엄청 잘 팔려. 이거 한 5,000원? 이 정도에 올리면 바로 사갈 걸. 5,000원? 자기는 이거 얼마 주고 샀는데? 가만 있어봐. 그때 살 때 한 10만 원 주고 샀나? 에? 10만 원 주고 산 거를 5,000원에 판다고? 아유 됐어. 그 사진 찍어서 올리고 뭐 이러는 그런 수고비가 더 들겠다. 그럴 거면 그냥 안 쓰는 거면 버려 그냥. 에이 무슨 소리야. 이게 티끌모아 태산이라고 하나씩 팔다 보면 이게 돈이 쫙쫙 모인다니까. 이게 내가 요것도 팔고 지난번에 안 입는 옷도 좀 가져다 팔고 우리가 영 안 쓰는 그 가전제품 있잖아. 요것도 좀 가져다가 팔았어. 아니 우리가 안 쓰는 가전이 어딨어? 아니 싱크대 안에 있던 그 믹서기 있던데? 여름 오니까 팥빙수 그거 만드는 것도 있더라고. 그거 5,000원 6,000원 이렇게 올려서 다 파니까 진짜. 야 바로 사가 돼. 아니 어쩐지 내가 며칠 전에 과일 갈아 먹으려고 믹서기를 한번 찾아도 안 보여서 어디 다른 데 뒀나 했더니 자기가 그걸 갖다 팔았다고 지금? 아니 근데 진짜 잘 팔려. 자기도 뭐 필요 없는 거 그런 거 있으면 다 줘봐봐. 내가 전부 다 팔아줄게. 아유 됐어요. 그러다가 나도 가져다 파시겠어요 그냥. 그건 아니지. 아니 괜히 고생 하지 말고 그냥 필요 없는 거는 버리고 애매한 거는 그냥 둬. 언젠가는 쓸 수도 있잖아. 아유 아니야. 내가 이걸 해보니까 요즘에 그 미니멀 라이프라고 하잖아. 요게 되겠더라고. 물건도 정리가 한 번에 싹 되고 내가 필요 없지만 다른 사람한테는 필요한 거 요런 거 파는 거 얼마나 좋아. 아 진짜? 뭐 그렇게 또 듣고 보니까 그건 또 좀 잘한 거 같냐. 뭐 그래. 그래서 아유. 우리 자기 어떻게 돈은 좀 버셨어요? 아유 벌었지. 짭짤해. 그래? 그러면 어쨌든 뭐 내 살림살이도 가져다가 팔았으니까 우리 그걸로 그러면 맛있는 거 사 먹자. 저녁에 외식하자. 근데 그게 없어. 뭐가 없어? 아니 돈 벌었다며 팔아가지고 어디다 썼어? 벌써 다 썼어? 아니 그게 아니라 내가 안 그래도 자기한테 자랑하고 싶어서 근질근질 했는데 봐봐. 여기 연금마켓 보고 있으면 합리적인 가격이 너무 좋은 물건이 진짜 많이 나오거든. 그래서 요거 장마 때 우산 꽂는 우산꽂이 사고 그 냉장고 그 얼음 트레이 있잖아. 요것도 하나 샀고. 그거 우리 집 하나 있을 텐데. 조명이 너무 예뻐서 조명도 하나 샀고. 조명은 무슨 잘 때 필요도 없는데. 아니 그리고 이거 거의 새 거라고 하길래 와플 만드는 거 있잖아. 요거트 만드는 거 요것도 샀지. 그리고 내 낚싯대도 하나 진짜 고만 싸게 좀 해라. 샀어. 고만 좀. 아니 와 좀 전에 뭐 미니멀 라이프 됐다. 아니 근데 이게 진짜 좋은 물건이 쏟아져 나온다니까. 됐다고 딱 고마해라고 그냥. 좀 사보자. 이게 진짜 좋아. 네. 요즘에 보니까 진짜 중고 마켓 이용하시는 분들 많으시던데. 그러니까. 저는 사실 아직 한 번도 이용해 본 적이 없거든요. 저도 아직 어플을 깔진 못했는데 네. 생각보다 많이들 이용하던데요. 아니 근데 미니멀 라이프라면서요. 아니 근데 진짜 아니 내다 판 것보다 새로 산 게 더 많겠는데 정호우는? 이게 SNS상으로 이렇게 홍보되는 물건들이 이렇게 올라오거든요. 네. 보니까 진짜 혹할 만한 물건들이 많이 올라와. 네. 그래서 이게 미니멀 라이프라고 하지만 네. 아나바다 운동 있잖아요. 아껴 쓰고 나눠 쓰고 다시 쓰고 바꿔 쓰고. 요 운동을 실천할 수 있는 어플이더라니까요. 자, 어쨌든 여러분들 오늘 말대로 해는 안 쓰는 물건 중고로 좀 가져다 팔고 필요한 물건은 중고로 사오자라고 주장을 하는 정호우였고요. 네. 아유, 미니멀 라이프를 한다더니 판 것만큼 사오는 정호우. 도무지 이해가 안 된다는 김옥희의 싸움을 보셨습니다. 혹시 이렇게 중고 직거래 거래 하시는지 하셨는지 한번 경험담도 좀 올려주시고 네. 사실 중고용품을 싫어하는 분들도 계세요. 저는 사실 선뜻 이렇게 내키지는 않는 것이 네. 가끔 뭔가 물건을 사러 갔을 때도 네. 마지막 하나 남아있는 디스플레이돼 있는 물건들 있잖아요. 옷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그것도 사실 선뜻 저는 손이 좀 잘 안 가긴 하더라고요. 누군가의 손을 이제 계속 그렇죠. 탔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진짜 필요한 물건이 진짜 새 거 같은 중고라고 누군가가 얘기를 해도 그렇게 쉽게 저는 잘 안 사게 되는 것 그러니까 같아요. 민정 씨처럼 이렇게 중고용품에 대해서 크게 생각을 하지 않는 분들도 계시고 선택적으로 네. 이건 절대 중고용품으로 안 되는데 이런 거는 좀 중고용품으로 사도 괜찮더라 하시는 이 선택적 구매를
이해를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고 보니까 아이들 장난감, 대형 장난감 있잖아요. 네. 진짜 잠깐 타고 마는 것들 네. 이런 것들은 그것도 워낙 가격이 만만치 않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괜찮겠다라는 생각은 들지만 네. 글쎄 김옥희는 일단 정호가 이해가 되지 않는답니다. 여러분들은 이해가 되시나요? 네, 여러분들 샵 1057번으로 정호, 김옥희 네. 누구에게 더 마음이 가시는지 다양한 이야기들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의견 보내주시는 동안에 노래 한 곡 들을게요. 이정현, 바꿔. 모두 제정신이 아니야 다들 미쳐가고 많이 있어 오늘 누굴 믿어 어찌 믿어 너는 못 믿어 누가 누굴 욕하는 거야 그러는 너는 깨끗해 너나 할 것 없이 세상 속의 속물들이야 바꿔 모든 걸 다 바꿔 사랑도 다 바꿔 어디든 다 바꿔 세상을 다 바꿔 Starting point on bus, trust you, now I crush you. Analyze on my brain, 날 가식적인 사람. 날 사랑을 받래, 내가 널 돌아오길 바래. 너를 바꾸길 바래, 늦기 전에 날 잡길 바래. 한 여자의 지난 과거가 왜 용서받지 못할 일이야. 마음에 걸렸다면 처음부터 왜 날 사랑해. 모든 것이 변해버렸어 예전에 나는 착각하지만 나를 버린 것을 후회해도 이미 늦었어 바꿔 모든 걸 다 바꿔 사랑도 다 바꿔 어디든 다 바꿔 세상을 다 바꿔 모든 걸 다 바꿔 사랑도 다 바꿔 어디든 다 네, 이정현의 바꿔 듣고 왔습니다. 네, 필요한 물건 있으면 서로 바꿔서 쓰는 거는 괜찮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아는 사람들끼리. 네. 그거는 사실 괜찮죠. 그러고 보면 저희 어릴 때는 네. 그 뭐 사촌들끼리 옷도 많이 물려 있고, 그럼요. 네, 네. 뭐 사촌 언니들 거 옷 물려 있고 음. 이랬던 기억도 나는데 네. 사실 요즘에는 이 중고 마켓이 워낙에 좀 활성화가 되어 있다 보니까 네네. 여러 가지 그 사기 피해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좀 있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이용하시는 분들은 좀 잘 꼼꼼하게 따져보시고 이용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여러분들께서는 중고마켓 이용하는 거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그리고 실제로 경험이 있으신지 좀 다양한 이야기들 샵 1057번으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예전에는 이제 형제들도 많고 네. 아이들도 많았을 때는 이게 이제 되물림을 하니까 옷이 나중에는 헤어지고 해서 뭐 좀 바꿔 입기도 좀 뭐 하는데 요즘에는 가정에 한 명 아니면 두 명 또 아들, 딸 이렇게 있으면 네. 조금 입다가 애들이 크면은 그거
그대로 있잖아요. 맞아요. 그거 참 버리기도 아깝고 그럴 때 좀 이렇게 바꿔 입기도 하고 또 뭐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주기도 네네. 하고 참 좋을 것 같아. 그러니까. 네. 저는 지금 문자 보면서 저도 그러고 보니까 중고 제품들을 구매해본 기억이 있네요. 4963번님께서 저는 인터넷 서점에서 중고책 구매한 적이 있는데요. 네. 정가보다 훨씬 싸고 중고책이라도 새 책과 같은 중고책도 있어서 네. 웬만하면 중고책 구매를 하는 편입니다 하셨는데 저도 그러고 보니까 그렇죠. 네, 중고 서적은 굉장히 많이 사봤네요. 저도- 아이들 같은 경우는 특히나 네. 요즘에 이제 아이들이 읽는 책들 있잖아요. 맞아요. 그런 거 같은 경우는 워낙 진짜 깨끗한 책들이 많더라고요. 특히 이제 그 학년이 좀 높아질수록 네. 문제집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거 선도 안 된 문제집들 많이 나오거든요. 저희 집에 많은데. 그거 좀 주세요 나중에. 그러네요. 네. 네, 중고책은 저도 구매를 해본 기억이 있습니다. 네. 저도 중고 물품을 사본 기억은 없어요. 그러고 보니까 저도 중고용품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을 못했던 것 같은데 이렇게 이제 중고책 같은 거는 사본 기억이 있고 요즘에 아이들 보면 네. 생각보다 새거 장난감이라든가 자전거 이런 것들은 좀 사볼만 하겠다라는 좀 생각이 들더라고. 네. 2064번님께서 이런 중고마켓 잘 이용하신다고 아이 네. 키우는데 장난감이며 보행기며 여러 가지 중고 구매하고 네, 네. 또 필요 없다 싶으면 무료 나눔으로 내놓기도 합니다 하셨는데 네. 진짜 아이들 장난감 같은 경우는 좀 큰 장난감들은 가격이 비싸거든요. 네, 네, 그런데 네. 정말 잠깐밖에 못 쓰기 때문에 음, 뭐 누군가에게 줄 수 있으면 주면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네. 요것도 좀 괜찮은 방법이겠다라는 생각은 드네요. 요즘에 소규모로 벼룩시장 같은 거 열리는 데 네네. 있어요. 또 괜히 가지고 나와서 음. 자체 벼룩시장처럼 이렇게 여는 분들도 좀 계시는데 네. 이럴 때 얼굴 보고 직접 하는 사람과 이야기를 할 수 네. 있으니까 그런 것도 좀 괜찮을 것 같아요. 직거래는 사실은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요즘에 이제 중고 사이트 이용하시는 분들은 네. 보니까 좀 피해 입으시는 분들도 많고 그러니까. 사진 올라온 사진과 실물을 받았는데 너무너무 다른 경우들도 많고 네, 그래서 다른 사진을 도용해서 마치 이 제품인 것이냐 올렸다가 네. 막상 받아보니까 흠집이 너무 많고 뭐 이런 아. 경우들도 있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만약에 중고 사이트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좀 꼼꼼하게 따져보셔야 될 것 같은데 계속 얘기를 하다 보니까 김옥희보다 정호우의 손을 자꾸 들게 되네요. 제가. 그러니까 0509번님께서 네. 누구 편을 들어줄 거냐 이렇게 여쭤봤더니 공간 차지 비용을 계산하면 파는 게 좋고 근데 또 사? 필요하다면 살 수 있지요. 중고 네. 활성화는 적극 찬성. 남의 편에 한 표. 네. 2844번님, 저도 중고마켓 많이 이용하는데요. 팔기도 하고 사기도 하는데 너무 좋습니다. 네. 특히 애들 어릴 때 장난감도 많이 팔기도 하고 남편 보고 물건 받아오라고 하기도 했었습니다. 요즘은 잘 이용 안 했는데 네. 이번 기회에 물건 정리 한번 싹 해야겠네요 하셨어요. 아니 생각보다 딱 마음 먹고 정리를 하면 네. 이런 게 있었나? 할 정도로 정말 안 쓴 물건들이 많이 맞아요. 나오더라고요. 네. 예. 그거 그냥 놔두기 아깝잖아. 예. 필요한 사람들한테 좀 싼 가격으로 좀 주기도 하고. 저도 그러면 좀 한번 찾아봐야겠네요. 네. 집에 가서. 저희 집에도 아마 정말 마음 먹고 정리하면 좀 나올걸요. 그렇겠죠. 네. 네. 그거 한번 저도 벼룩시장 같은 거 한번 열어볼까. 한번 할까요? 서로 물물교환. 네, 네. 네. 수정이님께서 때로는 득템을 하는 경우들도 있다고 필요한 물건들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직접 아마 구매를 하신 제품들인 것 같은데 이게 뭐죠? 사진을 봤을 때는 네. 네. 이거 낚시용품 아닌가? 낚시용품이에요? 낚시용품이네. 네. 판매자가 충동 릴. 구매한 뒤에 네. 그대로 놔둔 거 네. 사용하지 않은 제품을 중고 거래로 싸게 구입하셨다. 이거 릴이네. 예, 네. 예. 비싸 보이는데? 좀 저렴하게 네. 네, 득템하셨다고. 어. 그러고 보니까 정호우가 내다 파는데도 이유가 있고 나름 또 구매하는 것도 이유가 있는데 네, 중요한 네. 것은 꼭 필요한 걸 사야죠. 보고 나서 혹해서 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샀는데 결국은 또 쓰지 않아서 또 내다 팔아야 되는 상황이 그러니까. 발생하면 그건 안 되는 거잖아요. 네, 네. 네. 어찌됐든 중고용품 거래 활성화, 뭐 부작용만 최소화한다면 네. 전 좋을 것 같아 진짜. 괜찮을 것 같네요. 네. 저도 오늘만큼은 김옥희가 아닌 정호의 손을 들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중고 사이트 이용하시면 대신에 피해 입지 않도록 좀 꼼꼼하게 따져보시는 거는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저희는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이제 4부 코너 준비하고 있을게요. 창원 통합 10주년 기념 2020 창원 나이트러닝 7월 11일 창원 스포츠파크 보조 경기장에서 펼쳐집니다. 달려라 즐겨라 시원한 창원 야경 속 도심을 달린다. 무더위를 날리고 에너지를 만끽할 이색 호러 레이스.
미스터트롯, 뮤직왕, 미스트롯, 불후의 명곡 요요미, EDM과 함께하는 사이버거 DJ 젤리까지 창원 통합 10주년 기념 창원시가 주최하고 KMN이 함께하는 2020 창원 나이트런 행사에 여러분의 도전을 기다립니다. 문의 055-255-4975. 이변의 제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수요일입니다. 수요일 OK에서는 이변에 제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생활 속 헷갈리는 법률들 정리를 해드리고요. 또 법적인 해결책도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이민주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앞서 우리 이민주 변호사한테 네. 물어보려고 했었잖아요. 그 우리 오프닝 때 네. 예, 금은빵. 그 금은빵 네. 예, 만약에 금은빵에서 그 사건처럼 네. 금품을 다 훔쳤어요. 네. 근데 이게 모조품인 거야. 네. 그러면 진짜 금일 때와 모조품일 때 뭐 어떤 형량의 차이가 좀 있을까요? 있을 수가 있죠. 아, 그래요? 피해 규모가 피해 달라지기 액. 때문에. 그렇죠. 네, 피해 금액에 따라서 이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거든요. 네. 당연히. 음. 네네. 근데 망치 들고 갔잖아요. 이거 그러면 특수절도. 강도. 강도. 특수절도는 뭐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절도라는 거는 이제 그 사람의 물건을 가져오는 건데 강도랑 차이가 협박이나 폭행 같은 유형력 행사가 있었느냐의 차이거든요. 네, 근데 네. 그 경우에는 지금 강도가 그런 흉기를 가지고 네. 위협을 하면서 네. 가져온 거니까 강도에 해당하는 거고 그런 그런 거 없이 만약 그냥 뭐 주인이 한눈 판세나 이런 걸 네. 봐서 그냥 가지고 나왔다 이러면 절도가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네. 예. 자, 저희가 궁금한 점들은 일단 해결을 했고요. 네. 오늘은 어떤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해볼까요? 오늘은 제가 조금 특별하게 퀴즈를 준비했습니다. 퀴즈요? 그래요? 네. 네. 하지만 역시나 법률이나 아니면 어떤 사건에 관한 퀴즈를 내드리려고 하거든요. 네. 네. 그래서 두 문제를 준비해 왔는데 이 청취자분들 퀴즈 들으시고 정답을 문자로 보내주시면 맞추신 분 중에 선물을 드리는 걸로 하자고 네. 제가 작가님께 예. 얘기를 해놨고요. 자, 오늘 또 어이. 선물 또 기다리고 있나요? 네. 네. 그리고 이제 퀴즈에 연관된 네. 내용도 제가 정리를 해드릴 예정입니다. 네. 이렇게 또 능동적인 패널이 없어. 그러니까. 네. 네. 어떻게 하면 오케이 한번 살려보겠다고 네. 이렇게 열심히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234번님께서 이변 오셨어요. 네, 더분데 안녕하세요. 오신다 고생했네. 네. 하셨어요. 그 안 그래도 제가 네. 금요일마다 그 딱 좋은 라디오에서 네. 퀴즈를 풀고 있거든요. 그러시잖아요. 근데 네. 청취자분들이 아주 참여율이 좋으시고 또 함께 이렇게 하니까 더 소통되는 것 같고 좋더라고요. 어. 그래서 오늘은 OK에서 한번 퀴즈를 내보려고 아니 합니다. 근데 일방적으로 네. 법률적인 지식이나 해결 방법을 주는 것도 좋지만 네. 이렇게 서로 주고받고 뭔가 좀 궁금증도 자아내고 그럼요. 맞히는 재미도 있고 네. 선물도 받고 선물도 네. 받고 훨씬 나을 것 같아요. 네, 여러분들 샵 1057번 문자 열려 있고요. 저희가 퀴즈 나가면 정답 아시는 분들 정답 올려주시고 또 오늘 이민주 변호사가 얘기해 주신 여러 가지 사례에 대해서 좀 궁금한 점 있으시면 질문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러면 문제 한번 주세요. 네. 사례죠. 첫 번째 문제 나갑니다. 네. 사례를 잘 들으시고 정답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네. 남편 김 씨와 아내 이 씨는 결혼한 지 20년 된 부부입니다. 네. 남편 김 씨는 공무원이고요. 음. 아내 이 씨는 전업주부인데 네. 김 씨는 이 씨에게 생활비를 적게 줘서 이 씨가 평생 불만이었습니다. 이 씨는 도대체 김 씨가 번 돈 중에서 생활비를 뺀 나머지 돈을 어디에 쓰는 건지 혹시 두 집 살림을 하는 건 아닌가 이런 의심까지 들었다고 하는데요. 네. 네. 그러던 중 아내 이 씨는 장롱 속 철진한 옷들을 정리하다가 네. 김 씨의 오래된 외투 주머니에서 5만 원권 지폐 수백 장을 발견했습니다. 수백 장씩이나. 아, 이거를 네. 여기다가 놔두고 있었던 거예요? 네, 바로 그것이 김 씨의 비밀 금고였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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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내 이 씨는 드디어 자신의 평생에 한을 풀 때가 됐다라고 하면서 그 돈 중에 차마 전부 가져가지는 못하고 네. 100만 원을 챙겨 나와서 백화점으로 가서 그동안 너무 사고 싶던 화장품과 옷을 샀습니다. 네. 네. 자, 이 경우에 아내 이 씨는 처벌을 받을까요? 받지 않을까요? 네. 절도죄 성립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렇죠. 네. 샵 1057번으로 문자 보내주십시오. 아니 근데 저도 정답을 잘 모르겠는데요. 저는 제가 봤을 때는 네. 부부라는 특수 관계가 있기 때문에 네. 특수절도. 특수하니까 특수절도. 아 저는 근데 사실 이 과정을 지금 들었잖아요. 네네.
5만 원권 지폐 수백 장을 다 가지고 간 것도 아니고 그 중에서 100만 원 그것도 내가 너무 사고 싶었던 화장품과 옷을 샀다고 하는데 이걸 또 절도죄로 모는 건 좀 너무하지 않나라는 역시 생각도 그 좀 들고요. 아내의 마음이신가요? 네네. 저는 일단 아내 처벌 안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게 실제로 있었던 일은 아니죠? 실제로 있을 수 있는 일이죠. 있을 수 있는 일이지. 네네네. 네. 어딘가에서는 있었을 것 같은. 네. 보통은 부부싸움 하면 이 상황 같으면 남편이 다 지죠. 남편이 져야죠. 져야죠. 네. 그러니까. 일단 비상금을 만들어 놓는 것 자체가 그게 범죄 아닙니까? 아 은닉죄? 아니 근데 진짜 네. 곳곳에 숨겨놨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 이게 오래된 외투 주머니에서만 과연 발견이 될까. 이렇게 되면 이제 집안 곳곳에 뒤지기 시작하지 않겠습니까? 아내 입장에서는. 네. 어쨌든 여러분들 이 경우 절도죄가 성립이 될까요? 안 될까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네. 의견 있으신 분들은 샵 1057번으로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비상금을 이렇게 만들어 놓는 분은 집에다가 만약에 이렇게 장소를 또 이렇게 하잖아요. 네. 한 곳에만 두지는 않더라고. 마치 그러니까 분산 투자하는 것처럼. 그래요? 수영 씨 그래요? 저는 안 해요. 저는 없어요. 진짜로. 어디 숨기셨어요? 어디? 아니 없다니까. 알려줘봐야죠. 오늘 왜 이래 분위기가? 왜 나를 몰고 가? 네. 근데 진짜 좀 궁금하긴 하네요. 이게 네. 절도가 되는지 안 되는지. 네. 네. 여러분들 일단 샵 1057번으로 여러분들 의견 한번 올려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가 4부에 이게 과연 절도죄가 되는지 안 되는지 변호사님께서 답변을 해 주실 겁니다. 알겠습니다. 잠시 뒤에 알아볼게요. 오케이, 굿. 오케이. 오늘 오후 KNN입니다. 오케이. 네, 오케이 4부 시작합니다. 이변에 제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네. 특별히 여러 가지 사례를 들어주시면서 여러분들께 퀴즈도 내드리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첫 번째 사례가 결혼한 지 20년 된 부부가 남편이 아내 몰래 그 옷 속에 숨겨놓은 돈을 발견을 하고 그중에서 100만 원을 갖고 백화점으로 가서 그동안 너무 사고 싶었던 화장품과 옷을 샀는데 이 경우 과연 아내가 절도죄로 처벌을 받을까 받지 않을까 제가 여러분들께 여쭤봤습니다. 8840번님은 일단 무죄라고 하셨고요. 네네. 4963번님은 아무리 부부일지라도 타인의 돈을 절취하는 것은 절도죄 성립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하셨어요. 반면에 2844번님께서 저는 절도죄는 아닌 것 같아요. 부부 사이니까. 저도 비상금 있지만 저희 남편이 늘 네 돈이 내 돈이고 내 돈이 네 돈이다 라고 말을 하는데 네. 사이가 안 좋은 상황 아니라면 절도죄는 좀 심한 것 같아요. 네. 이렇게. 8176번님 처벌받지 않는다. 부부 공동 소유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1312번님도 받지 않습니다. 가족과는 범죄 성립이 되지 않는다고 알고 있는데 네. 그리고 남편 그 정도 해줄 수 있잖아요. 2801번님도 받지 않는다 아닐까요? 가족 간의 재산은 공동 소유 아닙니까? 네. 0500번님은 준절도? 이건 이혼 소송을 전제해야지 해야 될 것 같다고. 그렇지. 그러면 준절도가 될 것 같다 하셨고 1370번님은 처벌이 안 된다라고 뭐 다양한 의견들이 오는데 일단은 처벌받지 않을 것 같다라는 의견이 좀 더 많은 많네요. 것 같아요. 네. 네. 우리 이 오케이 가족들이 감각이 있으세요. 그래요? 네, 정답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정답은요, 처벌받지 않는다입니다. 네. 특수절도 아니에요? 이게 근데 사실 죄명은 절도인데 네. 약간 얘기를 구분해야 될 게 절도의 성립과 네. 그리고 처벌은 좀
별개거든요. 네. 그러니까 죄는 성립이 되겠죠. 남의 물건을 손댔으니까. 네. 네. 근데 처벌을 받지 않는다가 정답입니다. 그렇구나. 네, 이 사건의 지금 가해자는 아내고, 이 가해자란 말도 좀 웃기긴 한데, 네. 가해자는 아내고 피해자는 남편이죠. 네, 네. 이 법률상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관계고요. 우리 형법은 가해자와 피해자가 일정한 가족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처벌받지 않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네, 네. 이걸 친족 상도례라고 하고요. 친족 간에 범해진 재산죄에 있어서는 친족 관계라는 특수성을 고려를 해서 범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하는 그런 특례 규정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친족 상도례를 정하고 있는 게 바로 형법 제328조거든요. 네. 네. 그래서 그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또는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에 그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 네. 이렇게 규정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또 같은 조 2항은요. 1항에서 얘기했던 친족 이외의 친족 간에 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제기를 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부부라는 특수한 상황을 좀 네. 고려해서 네. 예, 법에서도 조금 네네. 그 상황을 좀 이해를 해주는 것 같은데 네. 근데 만약에 네. 부부 사이긴 한데 이혼을 전제하고 있어요. 뭐 네. 성격 차이로 지금 뭐 이혼을 앞두고 있다든가 네. 아니면 이 일로 인해서 나는 더 이상 아내를 믿지 못하겠다. 못하겠다. 남편이 뭐 이혼을 생각을 한다. 하고 있다. 네. 그런 상황이라면 그런 상황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내지는 만약에 이제 남편이 이 일로 너무 화가 났어. 네. 그래서 난 더 이상 너를 믿고 살 수 없다. 그래서 서로 싸우고 하다가 이혼을 하게 됐다. 네. 네, 그럼 네. 이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 그럼 이제는 부부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는 처벌을 부부가 받을 아니죠. 수 있는 건가요? 그럴까요? 자, 이미 일어난 일, 행한 범죄에 대해서 처벌받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배우자일 때는. 그런데 이혼을 이후에 했다라는 사정을 가지고 다시 처벌할 수 있다고 하면 왔다 갔다 하잖아요. 뭔가 이상하시죠? 네네네네. 그래서 이 친족 상도례가 적용되는 친족 관계는 범행 당시 그러니까 아내 이 씨가 남편의 돈을 가져가던 네. 그 당시에 그런 관계에 있었는지 이게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이후에 두 사람이 이혼을 하더라도 그 행위 당시에는 배우자였기 때문에 아내 이 씨는 여전히 처벌받지 않습니다. 만약에 네. 이혼을 한 상황에서 그 집에 남아있던 돈 다 들고 나오면 이제 이거는 그럼 처벌받는 거네요. 네네네. 네. 근데 앞서 이제 그 친족관계 법률적으로 네네. 규정을 이제 해주셨는데 네.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식적으로 혼인 신고를 하지 않고 네. 뭐 사실혼 관계라든가 뭐 동거. 동거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뭐 정식적인 부부가 아니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될까요? 자, 법률혼이 아닌 이런 사실혼, 네. 동거 이런 경우에 친족 상도례를 적용할 것이냐. 여기에 학자들은 견해가 좀 대립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어떻게 보면 사실혼이지만 부부나 마찬가지인데 그러면 네. 적용하는 게 맞지 않느냐 할 수도 있고 그런데 이런 경우까지 다 포함해버리면은 너무 이게 처벌받지 않는 경우가 많아지는 거 아니냐. 네. 그래서 그래서 우리 법원의 태도는요. 법률혼의 경우에만 친족 상도례를 적용하는 그 배우자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혼인 신고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네네. 얘기죠. 그런데 제가 실제로 진행했던 사건 중에는 네. 약간 반대의 경우도 있었어요. 그래요? 그게 뭐냐면 이 두 사람이 혼인 신고는 했는데 이게 실제 부부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서로 좀 이렇게 금전 문제도 있고 해가지고 네. 혼인 신고는 해뒀는데 결혼식도 안 하고 따로 살고 어떤 부부로서의 실질이 없었거든요. 네. 그래요? 근데 그러다가 이제 둘이 관계가 어긋나면서 여성이 남성을 사기죄로 고소를 했었습니다. 네네네. 자신을 속여서 돈을 가져갔다라는 이유로. 그런데 그 범행 시기에는 두 사람이 혼인신고가 돼 있었거든요. 네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거 처벌받지 않겠네요? 그렇죠. 법률혼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남성이 처벌받지 않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부부 생활을 하지 않는데도 일단은 법률혼이 법률혼이니까. 네네. 만약에 이 관계에 대해서 뭐 혼인을 취소하는 어떤 판결이 났거나 하면 네. 이게 소급해서 관계가 없어지기 때문에 가능은 하지만 또 그게 쉽지는 않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쨌든 법적으로 부부이냐 아니냐가 네. 가장 판단의 좀 기준이 되는 것 같네요. 맞습니다. 네. 근데 앞서 뭐 친족 상도례 이런 얘기 하셨는데 네. 그 얘기 이렇게 쭉 듣다 보니까 이렇게 되면 간혹 그런 경우들 있잖아요. 자녀들이 부모님의 이 재산에 네. 함부로 손을 대거나 네. 막 이런 경우들 이거 처벌받지 않는데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거 네. 좀 걱정되는데요. 제가 사실 실제로 일을 하면서 네.
이 부분에 설명을 드리면 많은 분들이 놀라세요. 그러면 자녀가 부모의 돈을 훔쳐가도 처벌받지 않느냐? 네네. 네, 처벌받지 않습니다. 네. 그런데 그 경우에는 이제 법의 처벌 대신에 그 부모님의 응징이 가해지겠죠. 네. 그런데 어떻게 보면요, 가족 내에서 일어난 이런 재산 문제를 꼭 법에 의해서 처벌받게 하는 것도 그렇게 바람직한 것만은 아닌 것 같고, 네. 그래서 이런 가족 관계를 유지하는 차원에서 법이 이 친족 상돌의 규정을 두고 있는 거죠. 네, 네. 들을수록 신기하네. 네. 예, 법률원 관계에서는 그렇구나. 알겠습니다. 일단 특수절도는 아닌 걸로. 네. 예. 자, 그리고 이제 여기서 두 번째 퀴즈도 준비하셨죠? 네, 준비했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난이도가 좀 올라가는데 사례를 잘 들으시고 네. 이 경우에 그 가해자에게 어떤 처벌이 내려졌을지 이걸 맞춰주시면 됩니다. 저희가 이제 처벌까지 내려야 되나요? 네. 내가 판사다 생각하시고. 네. 그러니까 뭐 벌금 얼마, 뭐 징역 몇 개월, 네. 뭐 이런 거죠?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사연 들으시고, 나라면 이런 처벌을 내리는 게 적당할 것 같다. 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처벌을 보내주시면 되는데, 이게 제가 문제 내놓고 너무 어려운 것 같아서 네, 네. 객관식으로 드리려고 해요. 아,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문제 나갑니다. 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45세 남성 최 씨는 라면집을 운영하는 사장입니다. 그리고 22세 여성 박 씨는요, 이 라면집에서 근무를 하던 직원입니다. 네. 최 씨는 박 씨를 본 순간 첫눈에 반했고 이 박 씨를 좋아하게 됐는데요. 하지만 박 씨에게는 최 씨가 친절하고 마음이 좋은 그런 분이긴 하지만 남자가 아니라 그저 나이 많은 사장님일 뿐이었습니다. 네. 네, 네. 비극의 시작이죠. 최 씨는 이 예쁘고 성격 좋은 박 씨가 열심히 일하는 모습에 그만해서는 안 될 행동을 하고 말았는데요. 최 씨는 일하는 박 씨의 뒤로 다가가서 어깨와 목을 만지고 볼에 입을 맞추는 행동을 했습니다. 아이고. 네. 여기에 박 씨가 깜짝 놀랐겠죠. 네. 최 씨를 저지했고요. 최 씨는 즉각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를 했습니다. 네. 이후에 박 씨는 최 씨가 너무 두려웠는데 이게 어렵게 구한 일자리라서 계속해서 일을 할 수밖에 없었고요. 네. 다행히 한동안 최 씨는 박 씨의 근처에 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그러다 한 달쯤 지나서 이 최 씨가 또다시 자신의 욕정을 누리지 못하고 박 씨에게 다가가서 이 박 씨의 상의에 손을 넣어서 가슴을 만져서 강제추행을 했습니다. 아이고, 예. 네, 여기까지가 범죄 사실에 대한 내용이고요. 네. 판사가 형을 정할 때에는 법정형의 범위에서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해서 최종 선고형을 정하게 됩니다. 네. 이 사건에 있어서 참작하실 사유는요. 네. 이 가해자가 동종의 성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것. 네. 그리고 가해자와 피해자가 합의가 돼서 피해자가 이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라는 의사표시를 했습니다. 네. 네. 자, 이 내용을 들으시고 법원은 과연 이 가해자 최 씨에게 어떤 처벌을 내렸을까? 네. 내지는 나라면 이 정도 처벌을 내리겠다 야. 하시는 걸 선택해 주시면 되는데요. 네네. 일단 객관식 삼지선답니다. 네. 1번 벌금 1,000만 원. 벌금 1,000만 원. 네. 네. 2번 징역 4개월. 징역 4개월. 네. 3번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3번 가야죠. 3번. 무조건 3번인가요? 3번. 무조건 3번. 아니 근데 참작 사유에 네. 그 가해자가 유부남인지 청년인지 그거는 안 들어가 있습니까? 유부남이었는데요. 근데 사실은 이게 네. 제가 실제 사건의 판결문을 가지고 만든 문제라서 그 판결문에는 유부남인지 여부는 나와 있지는 않았습니다. 아, 그렇구나. 네. 야, 어찌됐든 이렇게 퀴즈 내고 뭐 법원 판결까지 막 내리고 하니까 국민 참여재판 같다. 그러니까요. 네. 여러분들께서는 어떤 처벌을 내려주실까요? 네. 여러분들 지금부터 샵 1057번으로 네,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일단 초범이니까 네. 집행유예. 네. 초범이면 집행유예. 네. 조금 뭐 개선의 여지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네. 근데 이게 한 번에 끝난 게 아니잖아요. 네. 한 번에 이미 경고가 갔고 이후에 네. 또다시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쨌든 제일 센 걸로 네, 3번. 3번은 제일 센 건 2번이죠. 2번이 제일 센 징역 아, 4개월. 집행유예라는 부분이 있었다. 이 네네네. 부분도 좀 짚어주시면 좋을 것 그 같아요. 부분을 사실. 네. 좀 짚어드릴까요? 네. 일단은 그 부분 얘기하기 전에 네. 제가 또 힌트를 하나 더 드리려고 하는 게 네. 지금 죄명이 강제추행이에요. 네.
그러면은 그 형을 정할 때는 법정형의 범위 내에서 선고를 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강제추행의 법정형 먼저 좀 알려드릴게요. 네. 강제추행은 형법 제298조에 규정돼 있고요. 네. 폭행 또는 협박으로 그러니까 강제로죠. 네. 사람에 대해서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법정형만 놓고 보면요. 최하가 벌금 5만 원. 네. 왜냐하면 벌금형 최하가 5만 원이거든요. 네. 부터 징역 10년까지 가능한 거죠. 범위가 상당히 넓습니다. 네. 네. 결국 이제 사안마다 내용이나 정상이 다양하니까 이렇게 법정형은 넓게 정해두고 그 안에서 적절한 선고형을 정하도록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네. 근데 앞서 그 집행유예 부분 관련해서 네. 징역 8개월의 집행유예 2년이라는 것은 네. 저희가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나요? 그러니까 2년 동안 집행유예 2년의 기간을 좀 무사히 잘 보내면 네. 실제로는 처벌을 아예 안 받는 건가요? 정확하세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런데 이 집행유예는요. 그러니 집행유예가 붙으면 네. 사실은 그 기간만 지나면 처벌을 그러니까. 실제로 받지 않으니까 네. 굉장히 법원에서 선처를 해주는 네, 거거든요. 네. 이런 선처는 모든 징역형에 붙일 수 있는 건 아니고요. 네. 그 제한이 있습니다.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할 경우에 네.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을 때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의 그 집행유예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네네. 일단은 그러면 앞서 주셨던 보기 중에서 네. 가장 좀 강력하다고 보는 게 2번이라는 거잖아요. 징역 4개월. 그럼요. 그렇죠. 징역 4개월은 저는 그러면 2번으로 바꾸겠습니다. 2번으로. 네. 징역 4개월. 너는 네. 콩밥을 좀 먹어라. 그러니까 네. 근데 2801번님께서는 일단 초범이기 때문에 바로 징역형은 아닐 것 같고 근데 벌금형은 또 너무 가벼운 것 같다고 하시면서 네. 무전유죄가 되기 때문에 일단 3번이라고 골라주셨습니다. 네. 3159번님은 이민주 변호사님 반갑습니다 하시면서 1번 골라봅니다 벌금 하셨고요. 1,000만 원. 야, 네. 2844번님은 민정 씨랑 같은 입장이에요. 네. 2번이에요. 아무리 초범이라고 해도 성범죄는 무조건 최고 높은 형을 해야지 다시는 그런 사건이 안 일어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1312번님은 정답은 2번이라고 하시면서 2번이라고 네. 생각하시면서 네. 일단 직장 상사 상하 관계이기 때문에 벌금형은 아닐 것 같다고 네. 징역형 가시죠 하셨습니다. 네. 일단 어떤 뭐 처벌이 나왔나요? 네. 이 처벌은요. 네. 사실 이 사건은 상당히 좀 흔하게 일어날 수 있는 사건이거든요. 네. 자, 우선 1심 재판부가 이 최 씨에게 징역 8개월의 집행유예 2년. 3번이었네요. 3번이 정답입니다. 네. 네. 그러니 아까 민정 씨가 얘기하신 네. 대로 이 경우에는 징역 8개월이 있긴 하지만 네. 2년을 잘 2년을 잘 버티면 보내면 형을 살지 않는 거고요. 근데 네. 만약에 2년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나서 네. 집행유예가 실효가 된다. 음. 8개월 살아야 됩니다. 네. 네. 4963번님께서 저는 일단 3번 찍어봅니다 하시면서 이번 문제 좀 은근히 어려웠다고 하셨고 0500번님도 네. 3번 집행유예는 결국 초범이고 또 합의를 했고 피해자의 선처를 요청했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신다고. 저희 청취자분들 그렇죠. 너무 법률적인 다 법조인 아닙니까? 네. 상식들이 대단하신데요. 그러니까 결국 법원이 그 정상 참작을 했네요. 초범이라는 거하고 네.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다는 거. 요게 좀 가만히 돼서 집행유예를 내린 거 아닐까요? 맞습니다. 네. 네. 초범이라는 것과 피해자와 합의가 되었다는 것은 형사 사건에서 굉장히 중요한 피고인에게 유리한 그 정상 참작 사유거든요. 네네. 만약에 이 사람이 초범이 아니었고 또 합의가 되지 않았다면 이건 충분히 집행유예 없이 실형을 선고받았을 수도 있는 사안입니다. 근데 보통 이렇게 재판부 선고 내려지고 나면 항소를 하거나 이런 경우들도 있잖아요. 네. 이 사건 같은 경우는 그렇지는 않았나 봐요. 이 사건은요. 네. 항소를 했습니다. 그래요? 누가 네. 했느냐? 네. 검찰 측에서 했어요. 처벌이 너무 경미하다라는 네. 이유로 항소를 했는데 이 항소심 재판부는 1심의 판단이 적절하다라고 해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이 1심 판결이 확정이 됐습니다. 네. 근데 아니 어찌됐든 피해자 입장에서는 네. 한 번 피해를 받았고 자기 상황이 좀 안 좋아서 어쩔 수 없이 그 가게에서 일을 하게 됐는데 이 박 씨의 상황도 조금 참작을 해줘야 되는 게 아니었나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그렇죠. 그리고 아까 청취자분 문자 보내주신 분이 진짜 예리하셨던 게 네. 가게 사장님이라는 부분 네네. 이 부분도 가만히 됐어요. 그래서 제가 실제 판결문에 나오는 그 양형의 이유를 읽어드릴게요. 네네. 피고인이 그 피해자와 피고인이 돈독한 관계에 있었던 피해자에게 범죄 행위를 저지른 점, 또 피고인이 약 한 달 동안 피해자에게 부적절한 행위를 반복하는 등 범행 전후 상황이 좋지 않은 점,
또 사회초년생인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위로 상당히 고통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네, 여기까지 불리한 정상을 인정을 했고요. 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성범죄 전과 또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해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라고 해서 그러한 모든 정황이 다 참작이 됐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저희 청취자분들께서 오늘 저희가 법률적인 사례들 들면서 여러 가지 의견들 구했는데 네네. 다양한 의견들 그리고 법적인 판단에 가장 가까운 의견들 참 많이들 주신 것 같아요. 네. 그중에서 8176번님께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절도죄 그리고 강제추행 관련해서도 이야기를 좀 들어봤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민주 변호사와 함께 했고요. 오늘 네. 오후 KNN입니다. 수요일 순서 이제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네, 채원의 둘이서 남겨드리고 인사드리죠. 네, 지금까지 연출의 강영훈, 구성의 김경림, 진행의 저는 똑띠 김민정이었고요. 저는 단디 정수영이었습니다. 여러분들 내일도 함께 달려주실 거죠? 오케이? 오케이. Funky mix. Start sequence. Let's go. Getting funky. 빠져들고 있어 내가 거는 최면에 취해 오늘 너를 택해서 나를 한번 안아봐 나의 외로운 넌 네 가슴에 모두 맡길게 조금 서두르지마 좀 더 멋지게 다가와 가슴이 뜨거운 사랑 이 밤 너와 함께 느끼고파 사랑의 노래를 불러 너와 나 하나가 되어 멈출 수 없는 그 춤을 주고 싶어 나나나나나나나나나 내가 내게 줄 수 있는 사랑을 너에게 줄게 나나나나나나나나 거침없는 너의 사랑 너와 나 단둘이서 짓고 있어 네가 내게 다가